제가 오랫동안 누리동 영상공간에서 철학과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과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서 맞이하는 시간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믿고 지냈던 이들로부터 뜻밖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으로 깨달았죠. 제 나이는 72입니다. 평생 모은 돈 5억이면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 후 만난 5명의 친구 때문에 10년간 모은 돈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5살 이상인 분들 10분 중 4은 친구나 지인 때문에 재산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노년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건 100만 원짜리 보험보다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겐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유형의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만 피해도 적어도 노후 자산의 절반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운영하는 이 지혜 나누는 방송 통로를 통해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관심 표현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아내가 떠난 뒤로 3년째 되던 어느 날의 일 때문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던 제게 낙이라고는 동네 복지관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전부였죠. 그날도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들리는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호 씨가 은행에 5억을 넣어놨다면서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혼자 쓰겠다고 했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제 오랜 친구 박정수 씨였습니다. 믿고 털어놨던 제 개인사가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져 있더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 친구를 잘못 만나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몰랐어요. 노년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복지관이며 동네 모임이며 열심히 다녔는데 지난 1년간 일어난 일들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실 분들이 계실까봐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혼자 사시거나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가장 먼저 만난 위험한 유형은 마음에 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분이 무서운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노후가 안전하고 평화로우려면 의외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더군요.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최 부장이라는 분이 바로 그랬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이었다고 해서 처음엔 믿음이 갔습니다. 말도 조곤조곤하시고 매사 차분하시니 듬직해 보였죠. 작년 여름에 제 목돈 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은행에서 재투자를 권하길래 고민하던 차에 최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은행 예금으론 수익이 작으니 다른 투자 쪽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전직 은행원이라는 말에 저도 안심하고 처음엔 1,000만 원 정도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만에 100만 원 정도가 불어나서 저도 모르게 신뢰가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말에 최 부장님이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2억 정도 맡기라고 권했습니다. 앞서 본 경험이 있으니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때마침 한국에 잠시 들어온 딸이 이 얘기를 듣고 누리망을 뒤져보더니 바로 사기 수법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 최 부장님께 갔더니 투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법이라며 저를 탓하시더군요. 나중에 보니 다른 분들께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맡기게 해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정없는 사람의 제일 무서운 점은 상대방이 피해를 봐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죠. 게다가 겉으론 점잖고 예의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봐야 한다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예요.
노후 자금을 꼭 지키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유형은 예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노후를 망치게 되는지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 주인분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친절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물건값을 낼 때 조금씩 돈을 더 요구하더군요. 처음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젊은 손님들에겐 정상가를 받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이 많은 제가 깜빡깜빡해서 모를 거라 생각하고 돈을 슬쩍 더 받는 거였죠. 그것도 모자라 어느 날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르신 또 돈 덜 내셨네요 하고 제 체면을 구기게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정확히 냈는데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창피했죠. 다행히 가게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우리 아들에게 연락해서 아들이 가게로 찾아와 감시 카메라를 확인하자고 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라는 분 태도가 더 황당했습니다. 노인네가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그러냐는 식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들키면 또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자기가 피해를 줬으면서도 피해자를 탓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녀분들에게 알리고 증거가 있으면 활용하세요. 우리가 약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도리를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순 없더군요. 구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했다는 장 과장님은 겉으론 멀끔하고 말씀도 점잖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바둑을 함께 두며 친해졌는데 어느 날 저에게 노인정 회장을 해보지 않겠냐며 본인이 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장으로 당선되면 지원금도 나오고 좋은 게 많다면서 유혹을 하더군요. 저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장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거운동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요구하더니 계속해서 300, 200만 원씩 더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1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 날 장 과장님이 다른 후보 3분에게도 똑같은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국 저뿐 아니라 여러 후보들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찾아갔더니 세상이 원래 그렇다. 너무 순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전직 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나이 들어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 더 대담해진 거라고들 하더군요. 도리라는 게 직업이나 지위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절감했습니다. 특히 공직자 출신이거나 전문직이라 해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일을 쉽게 보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건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도와주면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돌려버리는 유형이죠. 제가 복지관에서 이순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똑똑전화기 강좌에서 같이 공부할 때 제가 젊어서 전산장치 관련 일을 좀 했던 터라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점점 제 시간을 당연하게 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응용 프로그램을 잘못 눌렀다며 집까지 불러대고 심지어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제 번호를 막 나눠주셨죠. 그래서 제가 순희 씨, 저도 일이 있고 다른 약속도 있다. 급하지 않은 건 수업 시간에 물어봐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저를 피하고 뒷말을 하더군요.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식으로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제가 도와서 똑똑전화기로 송금하던 돈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서에 가셨을 때입니다. 저보고 같이 경찰서에 가달라.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경찰관님이 도와준 분에게 책임은 없다고 하셔서 문제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도와드렸는데 잘못되니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다니. 받기만 하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뭔가 잘못되면 책임부터 전가합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일방적인 도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배신감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절친이라고 믿었던 박정수 씨예요. 10년 넘게 아침 산책도 함께하고 시장도 같이 다녔던 사이인데 은행 적금 만기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상의했던 분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털어놓은 이야기들을 복지관에서 수다 삼아 다 풀어놓고 다니더군요. 제 딸이 해외에 있어서 자주 못 온다. 그래도 난 딸을 이해한다. 재산은 절반만 물려주고 나머지는 좋은 데 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어느새 영호가 자식을 미워한대. 유산도 한 푼도 안 준대. 로둔갑해 있었습니다. 제가 따지러 가니까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건데 뭐가 문제냐? 고 하더라고요. 10년 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고 말한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자녀한테까지 왜곡된 소문이 전해져서 딸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죠. 생각지도 못한 오해가 생길 뻔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로 말하고 남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의 자녀 이야기나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함부로 퍼뜨려선 안 되는 중요한 비밀이죠. 한번 떠벌린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비밀도 떠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 이제 그 친구와 거리를 뒀습니다. 아침 산책도 시간을 바꿔서 안 마주치려고 하고 혹시 만나도 인사만 간단히 하고 끝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소중한데 정작 그런 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슬픈 현실이에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퍼져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처를 받은 뒤에도 전 복지관이나 주변 모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사람을 볼 때 예전보다 훨씬 신중했어요. 그중 한 분이 젊은 강사인 정혜진 선생님이었습니다. 똑똑 전화기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르신들의 경험이 더 소중하고 저는 사용법만 알려드리는 역할이라고 늘 말씀하시며 저희 이야기를 존중해 주시더군요. 하루는 제 전산장치 경험을 말씀드렸더니 수업 끝난 뒤에도 30분 넘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보조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며 제안하시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매주 이틀 동안 제가 보조 강사로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데 그 과정에서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더 감사한 건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신다는 거였어요. 덕분에 저도 진짜 친구들을 새롭게 사귀었습니다.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사소한 이야기부터 깊은 인생 경험까지 나누다 보니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진심을 보여주니 누가 진실하게 대하는지도 보이더군요. 새로운 친구들의 특징이라면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퍼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돕되 도를 넘는 부탁은 하지 않고요. 무엇보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헤아려 줍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이렇게 마음만 열면 좋은 사람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니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 기운이 딸과 아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딸과 영상 대화를 자주 하면서 손주 얼굴도 보고 아들도 아버지가 뭔가 즐겁게 활동하시니 예전보다 활기가 넘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제일 두려웠던 건 외톨이가 되는 거였습니다.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찾아오는 우울함이 더 무섭죠. 그런데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똑똑 전화기를 켜서 딸이 보낸 사진도 보고 복지관 친구들과 대화방에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배운 교훈들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처음부터 과도하게 친밀한 척하면서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일수록 서서히 가까워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든 경계심을 가지시고 개인정보는 절대 함부로 주지 마십시오.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을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친해 보여도 반드시 거절하셔야 합니다. 또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약속을 함부로 깨거나 아무 때나 연락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를 해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이런 기준을 세우다 보면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더 큰 상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청하고 남의 비밀을 지켜주고 도울 때는 진심을 다하지만 서로의 선은 지키고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오늘 받은 도움이나 힘이 된 말을 적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지금입니다. 비록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또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좋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누리동 영상공간에서 이어가는 제 방송 통로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겪으신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 역시 배우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